드디어 5세대 스포티지가 공개되었습니다. 궁금해하실 디자인부터 자세하게 보시죠. 새로운 스포티지를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정말 많이 궁금하셨던 공식 이미지를 보였습니다. 전면부 얼굴이 그동안 가장 궁금했었죠. 어느 부분부터 설명을 해야 할지 사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디자인 하나하나가 모두 독특한 개성을 갖추고 있다 보니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참 어렵네요. 그럼 그릴부터 보시죠. 이런 디자인의 그릴은 예상하기 힘들었죠. 기존 차량에서 보기 힘들었던 디자인입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마치 파도가 파동을 만드는 것처럼 인상적인 디자인인데요. 양쪽 헤드램프 옆부분이 막혀 있고요. 중앙 부분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벌집 형상의 패턴이 적용되면서 강인하고 입체적인 느낌이죠. 여기에 볼륨감, 양각까지 느껴지는 디자인입니다. 부메랑 디자인의 주간주행 등 디자인도 멋지지만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릴과 헤드램프가 통합된 최신 디자인의 주간주행 등은 마치 경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릴과 헤드램프를 분리하고 있는 디자인이죠. 이런 디자인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고 자칫 난해한 디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기아차는 여기에 섬세함과 조형물의 균형미를 더하면서 테스트 차량에서 걱정했던 전면부 디자인은 제 기준이라면 기대 이상인데요. 물론 디자인 부분은 취향에 따라 차이가 있죠. 저는 테스트 차량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이 차량을 봐서 그런지 어느덧 눈이 벌써 에이징이 된 것 같습니다. 호랑이 코 그릴의 디자인은 한층 더 다듬어주면서 강인하면서 동시에 개성미 넘치는 디자인으로 뾰족한 주간주행 등과 연결이 되는 디자인입니다. 세 줄의 방향지시 등은 단순하지만 세련된 느낌이고요. 어쩌면 전면부 디자인에 있어서 그동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디자인이 바로 헤드램프 디자인이죠. 이번 스포티지에서는 비중을 포함해서 디자인에 있어서는 역할이 많이 작아졌는데요. 일부러 기아가 의도한 부분이 아닐까요? 헤드램프 내부에 사각형 LED 타입이 적용이 되었는데 범퍼 하단 쪽을 보시면 LED 안개등도 역시 헤드램프와 조화가 되는 디자인입니다. 전면부 범퍼 하단에는 공력 성능까지 대폭 올려줄 것 같은 에어커튼 디자인을 볼 수가 있는데 주간주행 등과 함께 꺾인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확실한 자신만의 개성감을 강조한 디자인입니다. 보니 끝에 새로운 기아 로고는 전면부 디자인을 업하는 역할까지 함께하면서 호랑이 코 그릴과 정말 잘 어울리는 세련된 느낌이네요. 얼짱각도에서 본 올류 스포티지입니다. 잘생겼는데요. 우려했던 헤드램프 쪽 디자인은 제 취향에는 괜찮다는 의견을 알려드렸고요. 기아가 새로운 스포티지를 디자인하면서 이런 디자인을 양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 자체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내부 임직원들의 호불호가 상당했을 것 같은데 젊은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파격적인 디자인에 비교적 호를 보냈을 것 같고요. 나이가 있으신 임직원분들이라면 야 이런 디자인 안 돼 호보다는 불이 많았을 것 같은데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디자인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디자인을 기아가 만든 점 때문에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네요. 최근에 기아가 디자인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죠. 굳이 새로운 모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인데요. 머물지 않고 도전하겠다는 기아의 의지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우주에서 방금 온 것 같은 디자인은 예상보다 빠르게 적용이 되네요. 측면부 디자인도 완전히 변경이 되었습니다. 쐐기형 디자인의 전면부와 매끄럽게 연결되는 측면부 프로필은 캐릭터 라인을 수평으로 디자인하면서 역동적인 느낌을 좀 자제하고요.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2열 도어를 지나서 C필러가 연결되는 디자인은 뒤로 진행이 될수록 높아지고 좁아지죠.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스포티한 DNA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루프 쪽 보이시나요? 블랙 색상이네요. 이 차량은 아마도 고급형인 것 같은데 블랙 색상 루프가 마치 공중으로 부양된 것 같은 플로팅 타입을 연상시키는데 이게 고급형 차량이라면 A필러 부분만 블랙 색상으로 외부에서 처리하신다면 손쉽게 디자인을 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벨트 라인과 연결된 디자인은 뒤로 갈수록 절정에 도달하게 되는데 싹스핀과 같은 크롬 포인트 디자인이 마침표를 찍으면서 심심해 보이는 측면부 디자인을 스포티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또한 새로운 디자인의 휠은 정말 과격하고요. 공격적인 느낌인데 새로운 스포티지와 잘 어울립니다. 2열 도어가 끝나는 부분에 캐릭터 라인이 추가되면서 강력하고 넓은 어깨를 가진 남자 같은 디자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잘 다듬어진 근육질의 젊은 남성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입니다. 남자의 차량이란 말인가요? 다른 색상을 보면 진한 블루 계열의 색상은 깔끔한 슈트를 입은 것처럼 정제된 느낌이네요. 루프렉 디자인이 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방식의 루프는 실제로 사용하기도 편리하고요. 루프 박스를 설치하거나 올리거나 내리기도 편리합니다. 공개된 다른 사진에서 메리평 방식의 루프렉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아마도 두 가지 타입이 제공되는 것 같네요. 측면부까지 과감하게 침범한 주간주행 등은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인데 좀 과감한 도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취향적이 될 것 같네요. 후면부 디자인의 핵심은 테일램프죠. 비상하는 독수리의 날개처럼 날렵하고 세련된 느낌입니다. 테일램프와 테일램프가 연결되는 부분에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점등은 되지 않는 것 같네요. 범퍼의 디자인 굉장히 독특합니다. 범퍼의 경우 블랙 색상의 영역을 번호판까지 쭉 끌어올렸죠. 블랙 색상 부분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는 보는 위치에 따라서 눈앞에서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런 디자인 덕분에 더욱 힙업이 된 디자인인데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네요. 이제 기아 디자인이 글로벌 탑 수준임은 당연히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범퍼 하단의 두꺼운 머플러 같은 디자인은 스키드 플레이트와 통합된 형태의 디자인인데요. 처음 봤을 때 너무 두껍지 않아?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한편으로는 그래 이 정도는 되어야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BMW 같은 차량에서도 이런 디자인을 볼 수 있었죠. 외부 디자인은 모든 것이 과감하고 파격적이지만 이러한 공식 안에는 균형미가 존재한다는 점이 더욱 놀랍습니다. 그럼 실내도 빠르게 보시죠. 최초로 공개된 실내입니다. 실내의 경우 최첨단에 느껴지는 디자인이죠. 이 차량이 준중형급 차량이 맞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광활한 사이즈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습니다. 제조사에서 최신 차량처럼 보이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디스플레이 크기인데요. 경쟁 차량을 포함한 글로벌 어디에서도 이 정도 사이즈의 디스플레이를 준중형급 차량에서 보기 힘들죠. 설명을 하면서도 믿기 힘들 만한 사이즈의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모두 12.3인치의 사이즈로 예상됩니다.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압도적인 시선을 차지한다면 비상 버튼 바로 아래에 공조기는 통합형이죠. 이 디자인은 K8과 EV6에서도 선보인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독특한 방향성을 가진 송풍구 디자인은 상위 차량인 소렌토 차량에서 먼저 봐서인지 어색함이 이제는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좋은데요. 눈이 에이징 되었다는 말이겠죠. 원형 변속기의 경우 소렌토와 카니발보다는 전기차 EV6와 유사한데요. 잘 보시면 사용자 인터페이스까지 고려한 디자인입니다. 이거 너무 잘했는데요. 자세히 보지 않아도 원형 변속기 우측과 하단 영역에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분리해서 배치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실내는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까지 경쟁 차량인 투사이나 티구안 같은 차량을 압도한다고 생각이 되네요. 동급에서 이 정도 차이가 발생이 되기 힘든데 현대가 기아를 밀어주는 것일까요? K5가 소나타를 누르고요. 소렌토가 산타페를 눌렀는데 순수한 제 예상이지만 이 정도 경쟁력이라면 어쩌면 투싼도 비슷한 형국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실제 차량을 보고 최종 판단을 해야겠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을 보면 준중형급을 뛰어넘는 실내 디자인과 적용된 마감 소재는 이 차량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준중형급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원형 디자인의 홈커버 부분이 유일하게 과거의 디자인이 일부 남아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기아가 일부러 남겨놓은 것이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최초로 공개된 스포티지의 디자인을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준중형급에서 정말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저는 팝콘을 준비하고 투싼과 스포티지가 대한민국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끝!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